안녕하세요. 저희 과학공원장 김영덕입니다. 오늘 현재 1학년들 대상으로요. 앞으로 이제 겨울방학 어떻게 준비를 할지, 또 영재고 입시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요. 먼저 이제 학교 입시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현재 보면은 이제 매년 보면은 영재학교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지원하는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5천 명 중에 한 2학년 때 영재고 입시를 해보려고 지원하는 인원이 대략 추산을 해보면 한 1,5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명은 안 되고요. 한 1,500명 이상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좀 2학년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이 서울, 그 다음에 경기, 한가요. 이 세 학교에 많이 관심이 많아서 이 세 학교 위주로 좀 입시 분석을 해볼 텐데요. 간략하게 아는 내용들은 빼고요. 어떤 특징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 캠프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발을 많이 이제 뽑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티오가 많이 줄어들어서 캠프에 대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가 서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과 다르게 올해 좀 변화가 된 게 이 영재성 검사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영재성 검사는 실제로 이제 객관식으로 한 24문제 정도를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수 사과를 모두 다 내용들을 첨부해가지고 영재성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중등과정의 기본 베이스인 주요 과목이라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합격하는 인원을 보면요, 서울은 대부분 이제 서울 지역 아이들이 대다수가 합격을 하고요. 120명, 요거는 이제 일반 전형 외까지 모두 합해서 128명이고요. 대략 한 100명 정도가 서울에서 이제 합격자가 나오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교시의 영재성 검사를 24문항 이렇게 보고요. 2교시, 3교시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총점이 보시면은 이제 3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단계가 300점 만점이고 캠프가 100점 해가지고 총 이제 40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이 2교시, 3교시의 어떤 문항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재고에서 가장 문항 난이도가 높다. 그 학교가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인원을 이제 2학년들을 좀 보시면요, 매년 한 30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그 전까지는 이제 2학년들이 30명으로 영재 학교들 중에서 가장 많은 2학년이 합격한 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보시면요, 경기는 보시면은 이제 1단계 통과율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낮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이렇게 낮고요. 그러니까 한 40% 가량이 이제 서류에서 좀 탈락을 했죠. 그리고 그 서류 탈락자 중에 좀 2학년들이 좀 다수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가 경기 영재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역시 2단계, 3단계 캠프로 나누는데, 여기 우발 인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경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 우발을 29명을 뽑았다고 해요. 근데 경기는 우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학교들은 2단계 때 우발을 뽑아서 3단계 전형을 치르지 않거든요. 2단계 보면 그냥 통과해요. 근데 경기 같은 경우는 우발을 선별해도 우발 인원을 발표하지 않고 3단계를 똑같이 이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제를 하는데, 합격제에서 또 우발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이지 내가 우발이 돼서 합격을 했는지 그냥 합격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발은 이제 뽑는 학교가 이제 경기가 되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 합격자를 보시면은 이제 경기는 이제 경기 지역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도 1교시, 2교시가 있는데, 경기는 또 이제 다른 학교로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1교시 때 상당히 다문항을 봅니다. 보시면은 보통 이제 다른 학교가 1교시 수학, 2교시 과학해서 크게 문항수가 많지 않은데, 경기 같은 경우는 1교시 여기 120분 동안 수학 10문항, 과학은 20문항을 봅니다. 총 30문항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교시 모형은 어떤 기초 역량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다문항을 전 영역에 거쳐서 고르게 푸는 그런 영역이고요. 2교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 보시면은 이제 시간은 150분인데 전체 합해서 4문항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만큼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항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경기에서 2학년들이 그래도 한 15명 이상은 이렇게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10명 이하, 6명, 8명 안쪽으로 이렇게 2학년이 합격하고 있어서 2학년들이 좀 영재학교에 붙기 좀 어려운 학교는 경기가 돼요. 그래도 실제로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한가영은 보시면은 이제 2단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은 뭐 통과율이 23%밖에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한가영은 지원 인원이 영재학교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보통 2단계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한 1.5배수에서 많게는 2배수까지 뽑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가영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뽑는 인원이 좀 적어요. 지원 인원은 가장 많은데 2단계를 뽑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단계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가 한가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가영은 어느 지역 아이들이 많이 합격하냐 보시면은 뭐 서울, 경기, 부산 어떻게 보면 이렇게 3파전이 골고루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경남이나 여기 부산 쪽 아이들이 이제 한가영을 또 많이 지원하고요. 그쪽에 우수한 아이들이 거기 지역에 가까운 학교들 한가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세 지역이 대부분 거의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도 이제 2단계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가장 긴 시간을 풀게 하는데요. 뭐 앞에서 보시다시피 한 교시의 전형이 보통 10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가영은 180분, 1교시 180분, 2교시 180분. 거기에 따라서 문항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한가영의 문제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뭐 당연히 올 서술형이 되고요. 그 서술하는 과정이나 그 안에서의 논리성이라던가 자기의 해석에 대한 오개념이나 어떤 논리성을 많이 따져서 그것을 잘 표현해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항이 될 수도 있죠.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가영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합격하느냐 보시면 한 10명 내외 정도로 2학년들이 이렇게 합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합격은 이제 3학년들에서 이루어지고요. 2학년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합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합격하는 학교가 서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학년 때 영재학교를 지원하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서울을 추천해요. 서울은 좀 2단계를 통과하기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무난하고요. 뭐 최종 합격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지원자 대비 좀 많이 선발한 학교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2 때 영재고 입시를 도전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3학년도, 23학년도 이제 재작년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자 인원이 다 이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고요. 재작년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중2 지원자 명수예요. 서울은 추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경기, 한가영, 대전은 저희가 따로 이제 정확한 명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합격자 인원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3과 비교할 바는 아닌데 뭐 중3 대비 합격자의 퍼센티지가 거의 상당히 낮죠. 뭐 10%도 안 되는 인원 지원자 대비 10%도 안 되는 학생의 2학년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2학년 때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갈림길도 고민이나 이런 상황도 많이 존재를 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2학년 때의 어떤 영재고 입시를 도전해 본다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목표에 대한 경험. 뭐 어차피 2학년 때 주된 목표는 3학년 때 합격이라도 2학년 때 경험을 해보면서 시험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목적으로
이제 2학년 때 지원해보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단지 시험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입시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온 상태에서 2학년 때 시험을 치러야지 그게 거기에서 얻는 경험이 크거든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단지 그냥 내가 아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냥 시험만 와서 떵하니 봐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공부를 한 다음에 도전을 해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대한 한 걸음 더라고 적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는 저희가 매년 이제 2학년 이제 예비 중2 영재반을 개설해서 입시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2학년 때 합격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떨어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2학년이 돼서 영재반에 입시반에 다시 저희 학원에 와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나 선생님들이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올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영재반에 입시반에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과 중2 영재반에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떨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온 아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수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똑같이 물리 공부를 하고 똑같이 화학 공부를 했지만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올림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정확한 사고를 하는 것들이 좀 방향성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영재고 입시에 맞춰서 잘 찝어서 수업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2학년 반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다가 올해 서울에서 다시 제주도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또 우발로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점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학을 보는 눈, 고라생지를 보는 눈, 입시에 맞춰진 문제를 파악하는 눈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목표를 두시고 공부를 하고 입시에 대해서 영재반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이제 과정들 로드맵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지금 K모나 올림을 수상한 아이들, 좀 더 높은 상을 받는 아이들, 그리고 더 이상 내년에 또 올림에 대한 미련이 크게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EMSS 반이라고 하는 영재반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EMSS 반에서 모라생지 수학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올해 최종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최종 합격을 하는 목표를 하는 이제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올림 준비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월, 화월, K모 준비를 병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겨울방학 특강이 있거든요. 그 특강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올림보다는 좀 선행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에 좀 어떤 선행 위주의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3월에 영재 물리나 영재 화학 반이 또 개설이 되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준비를 해가면서 내년에 이제 영재 실전반에 들어와서 앞으로 입시를 준비해 나가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이렇게 갖게 된 게 여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겨울방학 스케줄을 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잡아갈지 해서 계획을 좀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